자, 4장의 7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RPM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리눅스는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 설치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리눅스가 환영받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눅스도 윈도우즈의 setup.exe 더블 클릭하듯이 편리하게 설치해보자, 그렇게 나온 개념이 RPM입니다. RPM은 레드의 패키지 매니저에서 레드에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이 RPM 파일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용어가 패키지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패키지가 프로그램이다. 이 안에는 물론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설치하는 RPM 파일의 확장명도 RPM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CD, DVD 쪽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수천 개의 RPM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Gzip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Gzip은 압축하는 패키지거든요. Gzip하고 맨 앞에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름이 패키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1.9가 버전이에요. 당연히 Gzip도 버전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버전, 부버전, 패치 버전 이렇게 나오는데 1.9점 하고 세 번째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두 자리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오고 하는 게 다시 4가 릴리즈 버전. 사실은 버전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 버전으로 쳐도 관계가 없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EL8인데요. 이게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약자예요. 그러니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센토스는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센토스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8이 센토스 8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X86 언더바 64 나오는데 이게 바로 64비트용 CPU 아키텍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름만 보고도 대충 소프트웨어 이름이고 버전이 이렇게 되고 센토스 8에서 돌아가고 CPU는 어디서 돌아가고, 이 정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맨 뒤에 올 수 있는 자리가, 이 맨 뒤에가요, 이제 다른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맨 뒤에 올 수 있는 게 X86 언더바 64 말고도 i386, i486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32비트용 RPM 파일을 의미합니다. SRC 나오는 거는 이게 소스 코드를 의미하고요. No ARC 채널은 No 아키텍처 약자인데 모든 CPU에 다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센토스 8 버전 같은 경우는 64비트용이죠. 그럼 맨 뒤가 X86 언더바 64여야 되고 또는 No ARCH에도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실제 설치되는 패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명령어도 RPM인데요. 이 RPM 명령어의 옵션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걸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페이지는 203페이지부터 나오는 거니까 교재 있으면 여기 확인해보고 같이 한번 봐보죠. 자, 설치하는 것만 꼭 기억 안 하세요. RPM 띄고요, 하이픈 UVH인데 U가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U가 뭐 약자냐면 업그레이드 약자거든요. 사실은 RPM이 설치할 때 인스톨 약자로 I도 있긴 해요. 근데 I보다는 U를 쓰시면 돼요. 왜냐면 I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U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 넘어가고, 만약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추가로 설치하려는 게 더 최신 버전이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인스톨도 내용이 포함되어 없으면 설치되는 인스톨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 써주시면 돼요. 패키지 파일 이름은. 그리고 이 V는요, 계속 설치 진행 과정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V 이런 거는 생략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샵 표시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나오면 혹시 오랫동안 설치되면은 진행 사항이 눈에 안 보이니까 대개는 써주는 게 무난합니다. 삭제한 거는 RPM-2하고 패키지 이름인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설치할 때는요, 이 패키지 파일이 현재 폴더 또는 제가 지정한 경로에 이 파일이 있어야 돼요. 설치 파일이. 그렇지만 제거할 때는 이 파일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 설치된 거니까 설치된 패키지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할 때, 프로그램 설치할 때는 당연히 setup.exe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제거할 때는 필요 없죠.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제거하면 되니까 그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패키지 질의하는 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rpm-qa 하고 패키지 이름하면
이 패키지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rpm-q에 하면 설치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들은 추가적으로 뭐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할 거 3개. rpm-uvh 설치하는 거, 삭제는 rpm-e, 그리고 설치된 여부 확인하는 거 rpm-qa. 이 3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좀 잊어먹어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RPM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존성 문제인데, 이제 간단한 얘기로 A라는 패키지를 더 깔고 싶어요. 그런데 얘는 혼자 깔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B가 깔려 있어야만 깔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A 패키지를 깔기 전에 뭘 찾아내야 돼요? B를 먼저 깔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RPM 의존성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DNF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RPM 다음에 바로 살펴볼게요. 일단은 RPM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RPM 패키지 설치하는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뭐 실습을 간단하게 해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관련 패키지를 설치를 해보죠. 서버 가상 머신을 사용해서 연습을 해보죠. 자, 서버 가상 머신 부팅하고 뭐 초기화 필요하면, 혹시 전에 제가 초기화하는 법 알려드렸죠? 혹시 하다가 자꾸 문제 생기면 초기화하고 하세요. 저는 그냥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터미널 열고요. 자, 우리 DVD를 먼저, RPM 파일이 DVD에 들어있거든요. DVD를 먼저 연결을 하세요. 저는 연결을 해놨는데 DVD 연결을 할 줄 알죠? DVD 연결하면 그 폴더 가볼게요. 자, cd로 /run에 미디어에 루트에 어디였죠? 여기 연결이 안 됐네요. 제가 마운트를 미디어 밑에 cd롬에 마운트 한 것 같아요. 일단 마운트 명령으로 확인해 보죠. 뭐 cd가 연결이 제가 지금 따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뭐 그냥 연습 겸 해서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얘를 디스커넥트 시킬게요. 하고 같이 한번 해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팅이었죠. 세팅해서 이 DVD를 IS 파일을 바로 넣으면 되죠. 넣고 여기도 이제 2개를 체크하기로 했죠. 2개 다 체크하고 IS 파일 넣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OK 하면 얘가 자동으로 연결을 해요. 물론 필요하면 우리가 CD를 따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연결된데 그냥 써볼게요. 자, 다시 CD/run 밑에 미디어 밑에 루트 밑에 센터스 여기다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 가시면요, 폴더가 몇 개 있는데요, 앱스트림이라는 폴더에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일로 가볼게요. CD 앱스트림 가서 여기서 그냥 ls 한번 쭉 넘어갈 텐데 해볼게요. ls 죄송합니다. 패키지라는 폴더 있어요. 이 폴더 안에 있어요. cd 패키지. 여기서 pwd 보면 이 폴더예요. dvd 밑에 앱스트림 밑에 패키지 폴더에 ls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쭉 나오죠. 이거 보면 여기 확장명이 다 RPM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 요거 해볼까요? 이거 옐프라는 뭐 소프트웨어인데 옐프고 버전이죠. 버전이고 얘가 릴리즈된 번호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센토스 8용이고 X8664다 확인이 돼요. 자, 저희가 지금 설치할 거는요 MC라는 건데요. ls-l mc- 별표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한번 설치해 보려고요. 얘를 패키지를 설치를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사실은 이름만 가지고 지금 저는 아는데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죠. 그럼 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rpm-qip라고 있거든요. qip하고 이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mc-tab mc-tab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 패키지에 대한 정보 있죠. 저건 이렇게 명령어 이걸로 주시면은 이 패키지에 대한 정보가 쭉 나와요. 이름이 뭐고 버전이고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오죠. 이 내용이 언제 만들어졌고 업데이트됐고 이런 거 내용들, 그리고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얘는 뭐냐면 명령어를 편리하게 비주얼하게 써주는 쉘이에요. 그래서 파일 매니저인데 사실 옛날에 굉장히 인기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요즘은 윈도우 시대에서 이걸 안 쓰죠. 그렇지만 리눅스에서는 뭐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했으니까 얘를 제가 설치할게요. 설치하는 건 뭐죠? 왜 그랬죠? rpm-uvh죠. u가 대문자였죠. 그리고 mc-tab 하면 이 파일을 설치를 하는 거죠. 엔터 하면 파일이 쭉 설치되는 과정까지 되고 뭐 100%에서 잘 설치가 됐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설치된 패키지를 확인하는 거는
rpm-qi예요. rpm-qi. 그리고 mc 하면은 얘가 설치가 됐다면은 이게 설치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qip는 설치하기 전에 그 파일에서 내용을 추출하는 거고, 지금 -qi는 그냥 현재 이 컴퓨터에서 설치, 그러니까 꼭 이 폴더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폴더를 새 창을 열어, 터미널을 다시 열어서요. 지금 다른 폴더 갈게요. cd에서 제 방으로 가볼게요. 그죠? 다른 폴더죠. 여기 rpm이 없죠? rpm-qi하고 mc 하면 이게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꼭 rpm 파일이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자가 설치된 거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얘를 실제 사용하는 거는 하나 더 해볼까요? rpm-ql 하잖아요. 그러면은 mc라는 패키지가 사실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관련된 파일이 여러 개거든요. 그 파일들을 쭉 보여줘요. 그럼 사실은 이 파일이 방금 mc라는 그 패키지와 관련된 파일이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하셨나요? 자, 이제 실행해 볼까요? 명령어가 mc입니다. mc하고 엔터 치면은 어때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마우스 휠인데요. 마우스 휠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여기서 왔다 갔다 도 되죠. 마우스 지금 클릭하고 있죠. 그래서 이 터미널 모드에서도 편리하게 지금 파일들을 관리하고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메뉴에 보면 다양하게 뭐 복사한다든가 다양한 소유권 바꾸기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명령을 했던 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직접 여기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있다. 빠지는 거는 여기 F10키 누르면 빠진다고 나와요. 또는 그냥 EXIT 하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MC 자체를 쓰려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한번 설치를 해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의존성 문제가 있는 패키지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제가요 ls-l로 mysql-err msg 이런 관련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 패키지가요 이게 어떤 건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제가 깔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얘는 의존성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설치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설치했지 rpm 뭐죠? -uvh하고 mysql-err msg 탭키 눌러서 얘를 깔아 볼게요. 그럼 이제 어때요? 이제 오류가 발생하죠.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보니까 이거를 깔려면은 이런 걸 깔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지 설치된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또 요거를 설치하면 되는데 문제가 얘도 또 다른 게 의존성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계속 물고 들어가면은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찾아가지고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거와 관련된 애들을 계속 찾아서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옵션 중에 그냥 강제 설치 옵션도 있는데 그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강제로 설치해서 얘가 실제 작동을 안 할 거니까요.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DNF라는 게 있습니다. DNF는 지금 제가 RPM을 썼는데 RPM 사용할 일은 사실은 앞으로 거의 없어도 됩니다. 더 많이 쓰는 게 DNF고 DNF 명령으로 RPM을 대신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DNF를 쓰게 될 거예요. 자, 일단 RPM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앞으로 배울 DNF가 RPM 없이 되는 건 아니에요. DNF 명령어는 RPM을 이렇게 포장해주는 개념이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RPM의 기본 개념을 파악했으니까 앞으로는 DNF를 사용하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DNF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